나가 있을까요? 나가 있는 게 네. 시작? 네,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동진 라젝의 영화 담당 라젝입니다. 네, 오동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를 뵙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보다 담담하게 영화에 대해서. 지난주엔 내가 좀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 대해서 좀 흥분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나중에 하고 보니까 지나치게 고평가했다는 그런 반응도 있던데요. 호평가. 네. 뭐 좀 영화에 대해서 호가 엇갈리는 건 사실인데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미래적 가치 뭐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봤습니다. 네.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이죠. 네. 예고했던 대로요. 네. 예. 지금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나요? 아니면- 주말에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금에는 다른 영화들이 이제 목요일은 워크래프트가 할리우드 영화 워크래프트가 1위를 네. 차지했고요. 워크래프트. 예, 그다음에 아가씨가 금요일날 다시 1위를 탈환했다가 탈환했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정글북이 아하. 1위를 차지하고 아가씨는 3위로 내려간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박스오피스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무슨 전쟁터 같네요. 뭐 그럼요. 고지 탈환했다가 벌써 그럴 때가 6월이니까. 네, 이제 이제 또 시즌이 시작했다고 봐야죠. 여름 시즌 초반부이니까요. 근데 뭐 아가씨는 제가 박찬욱 감독하고 한번 통화를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마침 뭐 해외 출장에 있어서 미처 영화를 못 봤을 때였는데 네. 어쨌든 흥행 걱정을 당신도 하느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더니 예. 당연히 한다. 모든 감독들의 그렇죠, 모든 숙명 감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또 뭐라 그러냐면 뭐 당신 같은 감독이 흥행 걱정을 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176개국이에요, 178개국. 176개국. 네, 176개국에 이미 사전 판매가 됐고 그러면 거의 완판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화의 경쟁력은 국내 흥행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뭐 그런 걱정은 그러니까 흥행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300만이 넘은 건가요? 300만이 넘었죠. 네, 일요일 날 300만이 넘었고요. 네. 그 제작비가 순제작비가 130억. 네.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등등을 포함하면 총 150억 제작비가 정도. 150억에서 약간 예. 상회하겠죠? 네. 사실은 이 영화가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쨌든 이 감독으로서는 자존심을 건 네. 그런 작품이니만큼 국내 그 정도 비용이면 국내 흥행 수치로는 BEP가 넘지 못한 이제 BEP를 향해서 가고 향해서 있는 가고 거죠. 있죠. 거의 이제 네. 가고 있는 거죠. 2시간 반짜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에서의 어떤 추가 이익까지도 감안을 해보면 네. 이게 결코 손해보는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찬욱 감독은 계속해서 영화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이 영화도 다른 또 다음 네. 그 다음 작품을 위한 네. 좋은 그 도약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감독들은 참 한 작품 한 작품마다 네. 정말 목숨 걸듯이 운명이 엇갈리는 네. 거죠. 네. 한 작품을 잘못하거나 잘못되면 그게 뭐 한 5, 6년, 6, 7년 가는 거잖아요. 네, 예. 또 잘 된다 해서 그게 뭐 몇 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네. 힘든 직업이긴 해요. 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아가씨에 대한 평가가 사실 박찬욱 감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네. 아가씨에 대한 평가도 많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박찬욱 감독은 사실은 일정하게 보증수표이긴 하죠. 네. 뭐 물론 이제 스토커나 등등 작품들이 흥행 수치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인지도가 워낙 강한 감독이니까. 그렇죠. 아가씨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대를 했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오래전에 원작을 읽었고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를 박찬욱이 어떻게 바꿨을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더구나 이제 1860년대에 영국의 그 런던 근교에 있는 오래된 성, 그 공간이 굉장히 소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을까를 무척 궁금했었죠. 네. 의문은 풀렸습니다. 어떤 의문 풀린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박찬욱 감독은 영리하잖아요. 네.
1860년대의 영국 배경으로 한 영국 소설을 1800년대에서 살짝 벗어난 네. 1910년대쯤 네. 이건 20년대쯤이죠. 네. 배경을 네. 그쪽으로 구한말을 지난 지나서 이제 그 어떤 조선 식민지가 그렇죠. 상당히 많이 정착돼 있는 상황이죠. 1920년대 초반? 전후로 후반, 네, 후반, 초반. 예. 그쯤의 시대로 바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사관에 입각하면 이 조선 땅이 네. 그러니까 근대적 건축과 근대적 어떤 유물들을 받기 시작한 네. 어떤 유산들을 만들기 시작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1860년대 영국식의 고풍스러운 저택을 음. 옮겨오는데 적정한 시간대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의 설정, 시간대의 설정, 이런 것들, 공간의 설정 이런 것들 굉장히 복합적으로 굉장히 구성을 잘하거나 네. 정교하게 생각을 한 거죠. 네. 만약에 이게 1890년대거나 1880년대면 좀 애매해요. 한국을 배경으로 했거나 일본을 배경으로 했으면 했다 하더라도 좀 네. 애매해지거든요. 네. 이게 그냥 더 전통과학이 많은 시대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근대 문물의 그 건축물들이 나오던 때로 배경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시대 배경도 바꾸고 네. 사람 인물들의 캐릭터 그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도 바꿨죠. 이 굉장히 복잡한데 소설이 말이죠. 네. 이 스포일러 때문에 뭐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반은 버렸어요. 이 원작의 반을 버리는 과감한 설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 버린 부분을 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찬욱 감독. 예상과 다른 예상과 다른 거네요. 부분을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반을 익숙한 그 구성을 따라가고 인물들 좀 성격이 뭐랄까 강도랄까요? 네. 그 성격 세기랄까 이런 네. 것들 특히 이제 김태리가 맡은 그 역할들은 네. 조금 더 발랄하고 경쾌하게 바꾸고 네. 등등 어쨌든 그 관계를 조금 더 두텁게 밀도 있게 만들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예상에는 살려놓을 그런 관계 설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영화에서는 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박찬욱 식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댓글 중에서 주제가 없다, 뭐 정보가 없다 이러시는데 지금 한창 지금 극장가에서 흥행 중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박찬욱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원작은 핑거 스미스, 결국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 좀도둑 어쨌든 네, 그런 식이 예,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리꾼? 네, 그렇죠. 수리꾼이겠죠. 슬쩍 수리꾼.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가씨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영문 제목은 핸드메이드였고요. 핸드메이든이었거든요. 네. 그 한이라는 뜻이기도 하는데 네. 저는 이 제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미 박찬욱 감독이 그렇죠. 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원작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가겠다는 게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의 중심축을 바꾼 거죠. 그렇죠. 중심축이 바뀌긴 했지만 네. 또 이게 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가씨라고 했을 때 영화 속에서 아가씨는 분명하게 히데코이죠. 김민희 씨가 연기한 히데코인데 또 이걸 또 교통명사로서 생각하면 그런 어떤 지위하고 무관한 거로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그런 여성,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일 수도 있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의 아가씨는 히데코도 될 수 있고 스키도 될 수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유독 히데코에 대해서만 지칭하는 용어가 되죠. 근데 박찬욱 감독은 그런 오해를 좀 덜기 위해서 영문 제목은 한여, 핸드메이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아가씨라고 하지만 히데코가 아니고 히데코와 스키 둘 다 여성이다, 젊은 여성이다라는 걸 뭔가 자기가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라는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을 네. 다르게 하면서 또 동시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마치 샴 쌍둥이 같은 느낌이 네. 들게끔 네. 지금 라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알아차릴 수 있는 관객들에게만 마치 그렇죠. 퍼즐처럼 네.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을 따로 준 거죠. 그게 어쨌든 좀도둑이라는 수리꾼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강하게 와닿죠. 강하게 와닿기도 하고 계급적인 시각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포일러가 아니고 많이 알려진 사실이니까 네.
이 핑거 스미스 소설 자체가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한 레즈비언 소설, 네. 보기 드문 레즈비언 소설이고, 그렇죠. 영화 아가씨도 사실은 그 정서를 기본적 설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아가씨와 핸드메이드의 네. 관계, 한 몸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제목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댓글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친절한 금자 씨도 400만 명 조금 넘었는데요. 박찬욱 감독, 그닥 흥행 감독은 아닌 거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지금 예. 댓글 다신 분은 이제 흥행하면 1000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400만이면 사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잠실 야구장에 들어가는 그 관객 수, 청중이라고 해야 되나? 야구 관중이죠. 관중이죠? 2만 명 정도. 27,000명. 예, 27,000명. 그러니까 이제 270만이면 네. 그 27,000명이 들어가는 야구장이 100개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400만이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니다. 사실 프로야구 1년 관객 올해 목표가 800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이미 그 1년 프로야구 관중의 한 절반? 5분지 네. 2 정도를 5분의 2 정도를 이미 가져간 셈. 가져간 셈이니까요. 상당히 엄청난 숫자이긴 하죠.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저랑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박찬욱 감독이 이번 영화로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네. 연출가로서의 어떤 성취 지점 이런 네. 것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네. 그런 것을 스스로 이뤘다고 만족하고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어쨌든 간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이번에 10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네.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화, 즉 다른 해가 꾸는 꿈, 그다음에 3인조, 그다음에 공동경비구역, JSA까지는 어떤 남성들 간의 어떤 우정, 우애, 의형제 같은 관계에 대한 그런 설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묘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 그게 이제 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남성 3부작, 의형제 3부작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려져 있죠. 복수 3부작. 복수는 나의 것, 그 다음에 올드보이, 네.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 네.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박찬욱 감독이 저희 복수 3부작이라고 이미 천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사이보지만 괜찮아. 그리고 박쥐,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만든 스토커, 네. 이번에 아가씨까지는 내 작품은 좀 여성적인 영화인 것 같은데 여성적인 영화이면서 특히나 사랑에 관련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깡내에서 그런 말 했대요. 네. 박찬욱 감독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남성들이 네.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네, 아마 이 영화에 대한 그 자기식 어법의 설명이라고 한 생각이 들었고, 네. 실제로 굉장히 그 광의적 의미에서의 어떤 자신의 변화하는 인생관, 네. 또는 작품관 이런 것들을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가씨를 보면서 굉장히 그 상반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찬욱은 버리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원작에서 예. 버림으로써 박찬욱 식의 네. 박찬욱 같은 어떤 특유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동시에 또 그 반은 원작의 반은 또 비교적 충실하게 따라왔거든요. 네. 그 점은 또 제가 봤을 때 박찬욱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박찬욱은 원작을 가져올 때 원작의 내용을 거의 가져온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드보이도 일본의 만화에서 딱 설정 하나, 네. 감금 요 그렇죠. 하나만 가져오고, 네. 그 칸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그러니까 심사위원 대상 말고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쥐가 박쥐도, 예. 이게 테레즈 락행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에밀 졸라의 팩트를 네. 나왔죠. 국내에서는 박쥐에 대한 평가가 호호가 엇갈리고 좀 저평가된 감이 없지 않은데, 네. 그걸 프랑스에서 봤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네. 에밀 졸라의 테레즈 락행을 흡혈귀 영화로 분석하고 흡혈귀 영화로 자기식으로 해석한 영화는 거의 없어요. 상당히 확장성,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작을 읽었지만 원작이 가지고 이제 흔히 자연주의 소설이라고 네. 하는데 박쥐는 자연주의 소설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렇죠. 있는 게 판타지의 그 영역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네. 저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놀라운 점이 네. 있었죠. 그 점에 있어서는 박찬욱 매우 독창적인 그 어떤 작가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 네. 한국에서 보기 드문 어떤 그런 자기 연출력과 그런 광범위한 어떤
지식계 어떤 그 퇴적층을 네.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번 아가씨가 네. 또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한 점이 있거든요. 네. 완전히 바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안 바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부분을 버리고 반은 충실히 따라가는 어떤 부분.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봤을 때는 박찬욱스럽지가 않다. 기존의 박찬욱 영화답지 않게 원작을 많은 부분 살려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절반이 지나면서는 거기서 선택한 어떤 지점은 자기 것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어서 네. 이 영화에 대한 약간의 그 뭐랄까 취향적인 측면에서 좀 평가가 엇갈리듯이 네. 저 자신도 내부적으로는 박찬욱 영화를 지금까지 봐왔던 네. 그리고 매우 그 뭐랄까 지지했던 그 사람의 한 명으로서 네. 저 내면적으로 또 저 내부적으로도 이 영화에 대해서 다소 엇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박찬욱 감독님에 대한 이번 영화에 대한 평가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좀 순해졌다라는 그런 관객평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 순해졌다는 평가는 박찬욱 감독님의 지금까지 영화들을 계속 마니아계층으로서 즐겨왔던 그런 관객층들이 특히나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박찬욱 감독님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영화는 상업 영화다. 이런 또 강조를 또 많이 수차례 하시고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에 다른 해가 꾸는 꿈을 그 가지고 데뷔를 하고 네. 처절하게 실패를 했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JSA를 찍을 때 충남 서천 갈대밭에서 네. 그 이병헌. 여성용 네. 선글라스를 끼고 아. 그런 게 좀 잘 이 친구가 좀 이 감독이 잘 구분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들면 머리를 확 길렀다가 네. 뭐 이렇게 자신은 아나키스트라는 영화가 그렇죠. 박찬욱 감독이 원래 연출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네. 그 헌팅 때문에. 네. 그때는 완전히 또 이제 그 당시에 마치 마적단 또는 그 네. 당시에 독립군처럼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기억에는 충남서천에서 갈대밭에서 그런 여성들이 쓰는 선글라스를 쓰고 연출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박찬욱이라는 사람이 상업영화를 웰메이드 상업영화를 아주 잘 찍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게 공동경비구역 JSA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스토커가 좀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번쯤 리바이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감독에게도. 네. 그러니까 전작이 좀 흥행 성적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조금 뭐 예컨대 40대인 나홍진 감독에게 조금 네. 이제 업계에서 밀린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랬을 때 그 강박증에서 흥행도 성공해야 됐겠고 또 하나는 자신이 언제 이렇게 대규모의 자본을 투하해서 가장 영화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야, 그래서 이번에 보면 미술, 의상 꼼꼼하죠. 그렇죠. 디테일한 그런 면모들이 살아있죠. 네, 사실은 미술과 의상이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의 퍼펙트한 그 관점에서 구사된 것은 물론 뭐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흔치 않은 그런 영상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적 상상력과 영화적 그런 표현력과 이런 것들 다 버무린. 네. 그래서 감독으로서 어쩌면 가장 욕심이 날 수 있는 가장 영화적인 영화를 한번 네. 찍어보겠다는 어떤 그런 욕망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영화로 네. 구현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 어쨌든 영화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긴 하지만 130억, 150억이라는 자본의 그 무게는 그렇죠. 감당할 수가 수는 없죠. 네. 사실 다른 감독분들 보면 특히나 세계 해외 영화제에서 여러 가지 인정을 받는 감독분들을 뵈면은 흥행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지만 그게 트라우마로 작용한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트라우마가 되긴 하겠지만 제가 접했을 때의 느낌은 근데 박찬욱 감독님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그런 감독분 치고는 흥행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친절한 금자씨 때 제가 뵀을 때 기억에 복수는 나의 것은 저를 상당히 좋게 봤다 했더니 그런데 왜 흥행이 안 됐죠?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흥행이 안 된 영화를 자기가 좋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조차도 좀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만큼 흥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감독, 물론 다른 감독분들이 민감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행에 상당히 민감한 감독이시죠.
박찬욱 감독이 이제 아트 상업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른바 상업 영화를 아트형 상업 영화로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네. 그 초반의 역할을 담당한 네.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감독이고 올드보이가 아마 그런 지점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혁혁한 그런 역할을 했었던 그런 네.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을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업 영화를 하지만 예술 영화연 하는 네. 작품과 비교했을 때 전혀 그 이상의 어떤 아트형 영화를 만들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아트형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이 상업적으로 네. 무시하거나 네. 또는 상업적으로 외면받는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다. 네. 대중들과 늘 같이 가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 생각을 어려운 지금까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네. 비교적 성공한 거죠. 그렇죠. 네. 몇 편의 작품들이 징검다리형으로 좀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박찬욱만큼 대중적인 면에서나 또는 예술적인 면에서 동시에 그것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대중들에게 그걸 평가받는 네. 그런 감독도 보기 드문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주변에 그렇게 포진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중심축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영화라는 게 단순하게 상업적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 기법을 통해서 완성되는 종합 예술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춤으로 이제 착근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저도 봅니다. 예. 솔직히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네. 자, 박찬욱 감독이 지금까지 10편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네. 했잖아요. 아까. 네. 네. 라제기 기자는 그 10편의 영화의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몇 번째입니까? 아가씨는 한 3위 정도, 4위, 3, 4위 어.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허. 뭐 다른 물론 이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높이 네. 쳐주는데. 그런가요?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박찬욱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복순나의 것입니다. 복순나의 것을 제일 예. 좋아하고 역시 예. 그 복수 3부작이 뛰어났죠. 네. 그리고 복수 3부작 제가 다 거기를 가장 높은 순위를 줄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좀 너무 나갔다. 네. 이 박찬욱이 좀 약간 자기 스스로를 좀 가신했다라고 싶은 영화가 사이버 오지만 괜찮아로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얼마 전 쿠바에서 한국 영화제 할 때 그 영화가 상영되긴 했습니다. 네. 저는 스토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스토커가 한국에서 이상하게 네. 진짜로 과소평가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정교한 영화인데 매우 정교한 영화입니다만 네. 저평가됐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이번 영화가 3위나 4위는 아니죠. 그보다 좀 아래에 해당되는 거죠. 네. 아니 사실은 저도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하고 스토커 두 작품 다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네. 워낙 사실 전반적인 그런 그 작품의 그 수준을 봤을 때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그 그렇죠. 영화들이 이제 좀 밀려 보이는 것 뿐이지 그 음. 개별적으로 그 영화들이 다른 감독들하고 작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좀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우등하다라는 쪽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박찬욱은 끊임없이 자기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대중관객들이 이 사람이 일정한 자기 지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연출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의 어떤 실험적인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박찬욱으로서는 별로 잘 표현하지 않았던 배드신, 네. 섹스신, 네. 그런 부분은 뭐 사실 좀 실험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다른 표현 양식을 가져가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박찬욱 감독이 갖고 있는 판타지가 변하고 있다. 이런 네. 것들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거든요. 네. 사이버지만 괜찮아에서 보여줬던 그런 자기의 조금 아방가르드한 어떤 관념적 세계, 네. 또는 스토커를 통해서 할리우드에서 장르 영화로 스스로를 접목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은 어쨌든 연출가로서 계속해서 자기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고 네. 아가씨에서도 그것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이어서 그런 느낌인지 모르지만 네. 저는 박찬욱 영화에서
표현 수위가 좀 비교적 높은 네. 섹스신을 그닥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박쥐가 그나마 좀 노골적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 정도.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예, 박찬욱 감독 예, 영화에서는 예. 그게 급하지 않거든요. 네. 박찬욱 영화에서는. 그렇죠. 다른 거 하고 싶은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이 아가씨에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좀 놀랍기도 했는데 저는 약간 불편했어요. 아, 그게 아마 그 박찬욱 영화에서 생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생소한 부분이어서 조금 낯설고 좀 불편했던 감이 있고 네. 이 부분에서도 이 아가씨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좀 네. 깊게 짙게 네. 더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네. 그게 사람들한테 의심을 살 때는 상업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라는 뭐랄까요 그런 의문, 의심도 갖게 만드는 대목이죠. 사실 아까 제가 네. 아까 뭐 박찬욱 감독님 뭐 남성 3부작, 의형제 3부작, 그다음 복수 3부작, 지금 이제 여성 또는 이제 사랑 4부작을 이룬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여성 사랑 4부작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들 그러니까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부터 지금까지 박쥐 그다음에 아가씨가의 4편의 작품은 시나리오 작가 정석영 씨와 같이 했거든요. 여성 작가인데요. 박찬욱 감독님이 이 정석영 작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쨌든 이 여성 작가와 같이 협업을 이루면서 협업체계를 이루면서 이 여성과 사랑에 대한 그런 주제를 좀 더 탐색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의 최근 작품들을 말할 때는 정석영 작가에 대한 그 언급이 빠져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기가 좀 미안한데 그 배드신의 일부는 네. 아델 악셀로플로스가 나왔던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일부 장면을 좀 차용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얘기하면서 어디여서 어디 거 베꼈다 이런 소리 하는 건 굉장히 박찬욱 감독한테 모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장면을 한 컷도 본 적이 없고. 네. 근데 이번 그 장면만큼 조금 그 이자의 상상력이 좀 그쪽으로 좀 딸렸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보면서 했었는데 네. 그 뭐 농담처럼 얘기하는 겁니다만 예. 그리고 사실 그 러브신, 배드신, 섹스신이 갖고 있는 사실 표현의 한계 그 아우라가 네. 뭐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어요. 그렇지 네.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먼저 경험한 관객으로서는 조금 저는 본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 눈에 이미 익은 네.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씩 그거는 조금 본인에게는 좀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이제 박찬욱 감독한테는 조금 약간의 패착 같은 장면? 네. 그런 그 너무 비슷한 그런 그 신체의 구조가 네. 엮이는 장면 같은 경우는 좀, 네. 고려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영화 감독, 특히 이제 뛰어난 감독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의 영화적 무기는 늘 두 가지라고 생각해 왔어요. 네. 이 하나가 폭력이고 네. 하나가 섹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지나치게 폭력적일 때 네. 영화 감독 네. 가장 폭력적인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게 니들의 폭력이 센지 진짜 네. 폭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뭐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크로넨버그가 뭐 그런 폭력의 역사 이런 영화를 만들기도 네. 하고요. 네. 모니터가 꺼졌군요. 네. 오늘 참 기술적인 아, 나라군요. 예. 어찌됐든. 예. 네. 그런데 박찬욱도 극과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섹스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많은 그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런 네. 모순들을 보여주는 영화나 그런 작가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장선우 감독이 예전 1990년대 후반에 그 거짓말이라는 영화를 예. 찍었을 때도 그랬고, 네. 이 로망스 같은 영화, 네. 뭐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파트리스 쉐로의 그 인티머시 같은 영화, 예. 예. 그 일부 관객들에게는 포르노로 알려진 마이클 윈터바텀의 나인송스 같은 영화. 예. 근데 그쪽과는 아니니까 네, 박찬욱 그렇죠. 감독이.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좀 섞는 과정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박찬욱스럽지 못한 장면도 좀 있었다. 네. 그래서 좀 불편했다. 아. 네. 사실 뭐
이제 좀 이번 아가씨가 박찬욱 감독님한테는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 작품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씨 같은 경우는 좀 예정돼 있던 그런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아까 그래서 이제 스토커라든가 뭐 박쥐라든가 뭐 사이보그 집안 괜찮아의 그런 어떤 연속성상의 일부에서는 소녀 3부작, 4부작 이런 아하.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연속성상에서 소녀 3부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소녀 3부작이 어쨌든 사이보그 집안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스토커. 그 다음에 이번 영화 이제 진짜 예. 진짜 잘 갖다 붙인다. 주인공들이 여자 주인공들이 어디 갇힌 곳에서 이제 탈출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박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물론 이제 탈출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옥빈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이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그 신부를 통해 가지고 갇혔던 공간, 그 시댁 그 공간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이제 송강호 씨를 이용하게 되는 과정들이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꼽히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는 좀 다른 세계로 이제 좀 넘어가지 않을까 다음 장으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아가씨를 보면서요. 네, 그거 왜 자꾸 꺼져요? 말을 좀 안 듣네요. 예. 아이고. 그래서 좀 다음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헐리우드 작품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다음에 대해서 좀 약간 이 부분 좀 마무리성 좀 네.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 박찬욱 감독이 사실은 헐리우드에서 자기 위치를 마치 대만의 이안 감독만큼 네. 이안 감독처럼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그런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토커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저평가될 영화 결코 아니었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지금 할리우드에 진입하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업료, 학습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네. 그런 관점에서 국내 대중관객들에게 네. 조금 그런 수업료를 냈다. 네. 그렇게 좀 저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할리우드에서 아마 3편 정도가 그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아마 다음 작품과 그 차기 작품, 다음 작품과 그 다음 작품에서 충분히 그 자신의 연출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때 박찬욱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뭐 물론 이제 무조건 바로 이제 촬영에 들어가거나 제작 단계에 들어간다는 건 아닌데 아마도 지금 가장 진척이 많이 된 부분이 X라는 그러니까 도끼라는 네, 게 X, 네. 영어로 X, 네. AX 코스타 가브라스가 옛날에 만들었죠. 네, 예. 그랬죠. 그래서 예. 그때 코스타 가브라스하고 잠깐 뭐 조우를 했을 때 코스타 가브라스가 제작을 하고 네. 박찬욱이 연출하고 뭐 그렇죠. 이런 조합을 한번 꿈꿨었죠.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정리해고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리해고된 남자가 이제 사회에 복수하는 과정들을 그려낸 건데 그게 박찬욱이에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초창기 목숨 나의 올드보이나 것. 네. 목숨 나의 것에 해당하는 박찬욱 네. 감독의 초창기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의 프로젝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찬욱은 사실은 좌파예요. 그렇게 규정을 내리시면 아니, 좋아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약에 기사 제목을 정하면 제가 이렇게 앞줄에 맨 네. 앞줄에 박찬욱은 좌파다. 네. 복순 나이 것 때문이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복순 그렇죠. 나이 것을 보면 사실은 송강호가 맡았던 동진이라는 역할 네. 제 이름하고 똑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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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 때문에 이렇게 썼을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파괴적인 이름이죠. 상당히 네. 영화 속에서는. 예. 아주 획기적인 이름이죠. 그렇죠. 예. 자기 파괴적인 이름. 네, 자기 파괴적인 캐릭터이긴 하지 않습니까? 예. 신하균이 맡았던 류. 네. 아, 예. 네,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을 보면 신하균은 완전히 무산자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송강호는 원래 무산자 출신에서 신흥 부르자죠. 부르자로 올라간 예,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엄청나게 돈 번 것도 아니고 과장쯤 된 거예요. 그게 흔히 생각하면 이제 뿌띠 부르주아 이제 그렇죠. 중소기업 사장 뭐 이런 건데요. 아니 예. 중소기업 거기서는 중소기업의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뭐 중산층도 아니고 이 중산층 근접하는 그런 진입하고자 사람. 하는 이제 근데 이제 예전에 마르크스가 얘기했을 때 자본주의는 노자 간의 모순, 그러니까 노동자 자본 간의 모순이 격화돼서 사회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네. 이 사회 단계적 발전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게 자본주의가 그 모순이 심화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마르크스가 틀렸다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검토했을 때 그 이후에 경제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보니까 네. 노동자와 자본가는 안 싸우더라. 아. 왜냐하면 자본가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힌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가 격화되고 자본주의가 모순이 심화될수록 자본가는 뒤에 숨고 네. 노동자와 노동자가 싸우는 건데 네. 이 한쪽의 노동자는 완전히 무산자 신하균처럼 네. 한쪽의 노동자는 마치 자기가 자본가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네. 아직도 노동자의 네. 대리전이 계속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복수는 날 것이 딱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박찬욱 감독이 염두에 두고 있는 프레스 중에 하나가 네. 그런 내용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사회적 그 어떤 지금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모순과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깊이 성찰하는 감독이다. 근데 이제 최근의 작품들은 그런 이제 현실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식의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작품들. 근데 본인은 또 그런 네.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의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마르크스적 분석도 가능하지만 네. 프로이드적 분석도 가능한데 네. 초기작을 마르크스적 그런 관점에서 좀 시도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네. 이게 뒤에 올수록 이제 프로이드적 그 아까 얘기한 아, 예. 구속된 욕망 네. 소녀들로 대체된 그런 구속된 욕망의 모습들을 많이 구현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가 그 이 감독의 마음속에 굉장히 병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고 네. 그것을 선언적이고 정치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그렇죠. 그것을 예술적으로 이렇게 치환시킬 수 있는 아티스트적 자질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뭐 아가씨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반갑기도 하고 좀 낯설었던 건 있어요. 저는 스토커를 한국에서 안 봤기 때문에 그거를 자막 없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 속 대사들이 주는 차진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진 맛을 한국어가 아니니까 제대로 못 느꼈다는 생각을 했고 스토커 다음에는 이제 관객으로서는 스토커 다음에는 정말 한국어 대사가 이제 펄펄 살아있는 한국어 대사를 쓰는 한국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는 일본어 대사가 많이 나와서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박찬욱 감독이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내놓을 텐데요. 내놓을 텐데 그 작품들을 계속 함께하는 여정에서의 아가씨를 좀 만난 듯한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가 가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신뢰를 주는 이제 마녀층이 있는 반면에 이제 뭐 간단한 표현, 되게 이제 좀 원색적인 비판이 뭐 변태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잘못된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는 3차원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1차원적인 단계에서 비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건 저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의견까지 뭐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런 이제 영화를 보는 이제 개개인의 이제 시각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이제 다양하게 한번 박찬욱 감독들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시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여배우의 발견도 이번에 이 아가씨가 이뤄낸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리라는 배우를 발굴해냈고요. 김민희의 새로운 모습을 또 꺼낸 거죠. 그렇죠. 김민희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아마 김민희는 자기의 연기력을 굉장히 확장시킨 계기가 됐을 겁니다. 네. 물론 홍상수 감독의 영화 네. 그리고 변영주 감독의 영화 등등을 통해서 김민희가 매우 뛰어난 연기자라는 것은 이미 검증은 받았습니다만 아가씨를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연기한다는 측면에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을 것이고 대중들에게도 김민희가 굉장히 스펙이 넓은 배우라는 것을 좀 새롭게 알린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박찬욱 감독이 또 잘하는 것 거죠. 같아요. 특징인 것 같아요. 남자 배우는 연기 잘한다고 생각되는 배우 이미 이제 충무로에서 인정받은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는데 여배우들은 걔가 연기를 잘해라는 그런 그렇죠. 식의 의문들을 갖는 배우들을 네. 적극적으로 캐스팅해서
연기 잘하잖아. 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뭐 태도를 던져주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이영애 씨고 박지혜, 이제 김옥빈 씨도 네. 상당히 파격 캐스팅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죠. 이영애가 산소 같은 여자로 그때 그 네. 광고가 유명했는데 그 그렇죠. 여자 입에서 육두문자를 하게 했으니까. 근데 사실 공동경기구역 JS에서의 역할은 뭐 상당히 좀 그렇죠. 비중이 좀 작은 데다가 티피컬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영애 씨의 진가를 제대로 캐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친절한 문제에서 봐라, 이 배우가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번 영화에서도 김민희 씨뿐만 아니라 신인인 김태리 씨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전시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쾌감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감독이 얼터에고는 남자 배우가 아니라 여자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신의 것을 거의 다 투영시키는 여배우들을 만들어냈어요. 박찬욱 감독이. 이영애, 이번에 김민희, 네. 김태리까지 중간에 뭐 김옥빈 씨. 말씀하신 김옥빈까지 해서 스스로 박찬욱 감독의 내면 세계가 다양한 인물군, 다양한 성격군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뭐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예정된 시간이 시간을 넘겼어요. 네. 저희 한 30분 정도 짧게 굵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는데 한 앞에 40분 정도. 네, 앞에 흥행 얘기로 너무 네. 그 앞에 오프닝을 좀 잘못 깔았어요. 네. 그래서 마무리 발언 좀 네. 하고 오늘 자리는 정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좀 아가씨에 대해서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저는 박찬욱의 오랫동안 박찬욱의 영화를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이번 영화가 최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박찬욱 감독이 좀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의 최고작이 다른 작품으로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고 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네. 그 박찬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영화에서 네. 모두에 말씀드렸죠. 박찬욱은 모든 것을 바꾸는데 네. 절반 부분 원작을 따라간 부분 이런 등등 박찬욱스럽지 않은 부분이 역설적으로는 박찬욱이 계속 실험하고 있구나. 계속 자기 변신을 꾀하고 있구나. 네. 이런 측면으로 생각됩니다. 그걸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점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작품 전체의 아우라로 봤을 때 박찬욱은 이번에 가장 이른바 영화적이다라고 하는 수식어, 그런 수사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대사와 또 일본식 대사와 장면 하나하나의 그 무대 미술과 의상과 이런 것들 모두 영화가 굉장히 총합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자기의 실험적인 양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려 했던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정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합니다. 사실 박찬욱 감독님의 전작들과 비교해서의 우열을 가린다라고 하면 실망스러워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충무로에서 영화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다시 되돌아본다면 요즘 사실 흥행 제일주의가 특세하는 시대 아닙니까? 영화라는 게 좀 더 표현 폭이 넓고 영화를 통해서 가능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 표현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잠재성을 박찬욱 감독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점.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여전히 충무로에서는 필요한 감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가씨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런 점이 최소한 이 영화에서 가질 수 있는 좀 미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들인 영화가 흥행에서 실패를 하는 것, 또는 흥행에서 성공을 하는 것 가지고 저희가 막 구구절절하게 앞에 얘기하는 것은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흥행에 만약에 실패했다면, 국내 영화 인더스트리 안에 또 끼치는 영향이 또 적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저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좀 산업 전체로 봤을 때,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박찬욱 감독이 자기 역할을 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또 넘겼는데요. 그럼에도 할 말은 엄청 많기도 한데 이제 이 아쉬움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이제 해소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박찬욱 감독을 데리고 나와서 모실까요? 네. 예. 그것도 원하신다라면 저희가 한번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네. 댓글 숫자에 따라 가지고 저도 약간 흥행에 좀 목매다는 네. 느낌이 아니 저희가 있는데, 예.
박찬욱 감독한테 뭐 와달라고 하면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는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네, 항상 이게 유명인과 저희들과의 관계는 항상 이게 문제죠. 저는 예.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뭐 기억을 뭐 하긴 해도 뭐 누구지? 뭐 친밀도가 다르죠. 예, 어쨌든 좀 수다스럽게 오늘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주 이 시간 2시에 화요일 2시에 또 뵙겠는데요. 다음 주 주제 뭘로 할까요? 외화 한 편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화? 네. 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결정 장애를 겪고 네. 있기 때문에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바로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엑스맨이나 정글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좀 개성이 강한 네. 또 스크린에서 좀 약간 홀대받고 있는 작품 중에서 여러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작품 한 편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한국 영화만 얘기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외화도 한 편 해야죠. 그래야 또 할리우드 배우나 감독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이 설마. 설마죠. 네. 죄송합니다. 저 오늘 수다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음 주에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은 네. 일본 영화예요. 어떤 영화입니까? 백엔의 사람. 안도사쿠라도 오고. 사실 이게 이제 영화가 이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이고 뭐 수입하는 영화사도 이제 큰 수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영화가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어쨌든 제가 수기를 거쳐서 네. 네, 오동동이 평론가니까 이제 수기를 거쳐서 다음 작품, 다음 주제 정해놓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